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됐던 홍정욱 달의 1심 결과가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살짝 불어넣어졌던 게 홍정욱 관련주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본 관련주들 대응 방법까지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홍정욱 달 2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형을 지내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집행유예 상태로 있고 그리고 보호관찰까지 더해지게 됐죠. 이게 결론이고 이로써 홍정욱 악재가 일시적으로 해소됩니다. 하지만 딸의 마약 혐의는 집행유예 이 처리는 꼬리표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예 뒷말이 안 나오려면은 형을 사는 게 가장 깔끔했던 것이고 집행유예 역시도 악재 해소이긴 하지만 그 누가 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출연될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홍정욱이 다시 한번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총선 무대에 다시 도전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 부분만 부풀려서 자진 사퇴, 불출마 선언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고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난 9월 말, 10월 초에서 이 부분이 반영됐다. 그리고 나서 이 반영된 부분, 이 갭자리를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다라는 게 팩트죠. 이거는 관련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KN은 기준으로 이 갭자리 기준이 1250원이 될 수도 있고 13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차트상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1300원은 분명히 존재하는 벽인 거고 그리고 1250원 정도가 이 갭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선을 그어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악재 해소 시 회복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출마 가능성이 제시가 되게 되면은 여기 1100원에서부터 1250원은 매집해야 될 구간 그리고 이 위에 1500원에서 1600원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도전될 수 있는 달성될 수 있는 그 시세라는 거죠. 잠재적 시세. 근데 이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홍정욱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에서 홍정욱을 견제하거나 혹은 홍정욱을 다시 한번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작업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멘텀이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가기는 좀 애매하다. 고려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고려산업 역시도 이 첫날 개파락 위치 3,750원 이게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락 전 위치면은 4,500원이 됩니다. 고려산업 역시도 이 자리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가 없다. 홍정욱한테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만한 여야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막 악재 해소 단계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정 기간 박스권을 그리거나 추가 하락세로 흐르면서 물량을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다시 한번 홍정욱을 기반으로 해서 시세를 끌어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의심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정욱 딸내미가 금요일에 입국했는데 금요일에 입국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뉴스는 이게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월요일 날 뉴스가 터지고 화요일 날 개파락으로 출발하게 됐다.
라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뉴스를 조절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천공항 측에서 외부 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한 터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아서 뉴스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거나 그러한 상황인 건데, 그거는 참 의문입니다. 진짜로 착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라가 일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뉴스가 늦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뉴스가 의도적으로 늦게 나온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뭐 지켜볼 만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마지막 디지털 조선은 어땠을까요? 디지털 조선은 이전에 홍정욱 관련 시세가 한 번 더 나오긴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 하락한 이후에는 고려산업이나 KNN처럼 기술적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았어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KNN 고려산업보다 훨씬 더 후발주에 가깝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조선은 이번 기회에 아예 제외하고 보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이 넘어봤자 2,400원 정도겠죠. 이미 정리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2,600원 도달하려고 도전하는 자리에서 일부 대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00원짜리를 도전한다라고 하면은 비중 축소는 무조건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완전 청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죠. 같은 자리라고 하면은 어차피 KNN, 고려산업, 디지털조선 지금 다 같은 자리잖아요. 디지털조선에서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같은 자리에 있는 고려산업으로 옮겨서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고려산업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아무래도 디지털조선보다는 고려산업의 반응이 조금 더 뜨거웠으니까 고려산업이 기술적 반등도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참에 똑같은 마이너스일 때 고려산업으로 환승을 해서 고려산업의 기술적 반등에서 손실을 일부 회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장주 중의 하나인 KNN 쪽으로 옮겨서 이 자리에서 노려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또 한 번 악재를 상기시킬 만한 그러한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100%요. 왜? 경쟁주자를 까내려야지. 경쟁주자를 없애야지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에 임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자리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오는 악재소로 인한 상승 기대감, 그 상승 기대감이 반납되는 자리까지 지켜보자라는 게 이번 영상의 취지입니다.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종목을 KNN, 고려산업, 디지털조선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지금 집중해 봐야 될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테마가 홍정욱 테마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제가 진행할 공개 추천주 함께 해보실 생각 있으시다면은 제 톡방으로 오시고요. 톡방 링크는 영상 정보 그리고 댓글에 영상 끝나고 나온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홍정욱 악재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유자분들 대응 잘 해주시고, 공략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